자,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3자에게 처분. 그런데 3자가 여기에 적극가담 떴죠? 적극가담, 병이 적극가담했죠? 갑의 배임행위. 그러면 적극가담, 반사회, 무효.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이 3자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 후 병한테 팔았어. 근데 병이, 3자는 항상 병이에요. 병이 갑의 이 배임행위, 알면서 처분이 배임행위예요. 적극가담. 그러면 매매 반사회, 등기 무효. 따라서 무효등기 대위, 직접은 안 되고 대위에서 이렇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3자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지났죠. 그러면 을갑이니까 병한테 매매로 팔았어요. 시완성 후 병이 등기 박았죠. 등기 박힌 때를 기준으로 다시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 취득시효 완성. 그래서 을은 1차 취득시효 완성, 그 후 병 여기서부터 또 2차 취득시효. 그러면 이때 당시 소유자에게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취득시효. 3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후 어떤 사유로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 자, 읽으면서 이해를 해봐요.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긴 후 그 후 종전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는 소유권이 돌아왔으니까 을은 소유자 갑에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회복, 소유권이 회복 주세요 할 수 있다. 단어 잡고 회복, 동그란 빵하고 다시 20년 지났어? 다시 20년 지났으니까 2차 취득시 완성 주세요 할 수 있다. 적극가담, 반사회, 무니까 직접은 안 될 거고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단어 잡고 자, 불법행위 책임. 소유자 갑이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도 병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등기 넘겨줄 놈이 시효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했다는 얘기는 등기 안 넘겨줄 생각으로 빼돌린 거예요. 따라서 알면서 처분, 나쁜 놈이니까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불법행위로 가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소유자 갑하고 시효 완성자 을 사이에서는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주는 채권이에요.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등기주소의 채권은 누가 줘요? 법이 줘. 법률 규정에 따른 채권이지 갑하고 계약한 게 아니지. 그래서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가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시효 완성 후 점유가 승계됐대요. 자, 머릿속에 그려봐요. 시효 완성자로부터 토지 점유를 승계한 자는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을갑 이게 그려지면 민법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효 완성자 을로부터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자 A는 소유자 갑에게 직접 들이댈 수는 없고 대위해서는 할 수 있다. 이건 세트로 해버리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죠. 무슨 말일까? 시효 완성자 을로부터 A라는 놈이 토지를 샀다는 얘기지. 인도받았다는 얘기. 점유를 승계했다는 얘기는 토지를 넘겨받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을은 이사 갖고 A가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현실은.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뿐이지. 그러면 A가 소유자 갑에게 직접 을 취득시 완성했는데 내가 을로부터 땅 샀거든요. 나에게 소유권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얘하고 갑은 아무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은 안 되고 항상 세 놈이 나오면 대위. 그래서 직접 안 돼, 대위, 대. 이것도 세트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을이 시효 완성을 했는데 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된 후 병이란 은행에서 담보대출 30억을 일으켰지. 이 땅이 50억짜리거든. 자, 그러면 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태어났을 때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박을 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박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말소될까요? 말소되지 않을까요?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시효 완성 후 권리자에게는 을은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 가불업대 이전 등기를 박아도 저당권이 박혀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 을이 등기 박으면 을구의 저당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있는으로 없는으로 장난쳐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저당권이 박혀 있는 소유권 취득 이렇게 훈련하시고, 자, 저당권이 살아있어요. 따라서 갑이 30억 돈을 은행에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 박아놓은 부동산 경매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안 날라고 을이 부랴부랴 얘 빚을 대신 갚아준 거죠. 채무를 변제, 빚을 갚아줬지. 남의 빚을 갚아줬으니까 당연히 30억 구상 들어가겠죠. 구상 행사할 수 없다. 30억 부당이득이야. 돌려줘 할 수 없다. 대법원 판을 내워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에서 나온 지문은 이 두 개예요. 시효 완성 후 저당권자가 생겼을 때 저당권 박혀 있는 채 소유권 취득. 이거 하나. 두 번째, 대신 돈을 갚아줬어도 갑한테 돌려줘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당권 끝난 거예요. 자, 점유취득시효 여기까지 달달달달 하면 돼요. 내용이 좀 많죠. 점유취득시효가 한 문제짜리 중 아마 양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아요. 그래서 방금 한 것만 달달달달 하면 점유취득시효는 맞출 수 있다 얘기죠. 자, 프린트도 답지를 좀 주시면. 답지가 없죠. 다 X인데. 네. 다 X인데 답지가 아니 다 X인데 답지가 어디 있어? 다 X인데. 그러니까 뭐가 어디가 뭐 틀린지 헷갈리면 보지 마요. 아직 제가 약간 완성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지 마. 헷갈리면 보지 마. 자, 똑같아요. 이게 시험 지문에 다음 중 틀린 것은 거기에 X 지문이라고. 그러면은 시험 볼 때 X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X인데 내가 잘 모르면 요약집을 봐야 돼. 그 요약집을 보고 그 지문하고 어디가 다른가 그게 공부예요. 아, 읽었는데 어디가 분명히 X 지문 헷갈리면 보지를 마셔야 돼. 안 봐야 돼. 저는 이게 그건지 몰랐어요. 아니 답지가 어디 있어? X인데 해설이 어디 있어? 요약집에 있는데 이 따로 요 따로만 밖에 있는데. 주차부터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 이대로만 달달 외우라 그래서. 뭔 소리야? 지금 1주차 때 다 X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읽어서 헷갈리면 문제 못 풀어요. 그걸 극복 못하면 시험 문제를 못 푼다고. 왜? 읽었는데 X 지문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어디가 이게 X인지를. 그러면 어떻게 시험 봐? 그러니까 이게 3주차죠. X 질문을 주신 지 3주차. 응, 처음부터 다 X야. O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지가 없지. 응. 헷갈리면 보지를 않아야지. 공부가 안 됐으니까 헷갈리지. 왜냐하면 제가 준 건 별세개 왕별짜리 X 지문이거든요. 거기에 헷갈리면 아직도 별세개 왕별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럼 안 봐야지. 본인이 그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답지가 왜 필요 없느냐? 다 X니까. 다 X니까. 아셨죠? 헷갈리면 보지 마.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공부하고 보라고. 프린트는. 공부 안 된 상태 보면 모른다고. 그래서 해당 파트를 공부하고 방금 들었잖아요. 전 있다는데 없다야. 그러면 너 X구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헷갈리면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헷갈리지. 방금 점유취득시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다 X를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해당 파트를 공부하고 프린트는 보셔야 돼. 아셨죠? 지금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강의 듣고 풀어봐. 다 풀려. 한두 개의 응용지문, 제가 그래도 어려운 지문 안 넣었어요. 중요한 것만 했지. 여러분도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죠. 공부하고 프린트 봐야 된다고. 안 그러면 헷갈리지. 당연히 공부가 안 되는 상태 X지문 어떻게 알아. 근데 답지가 필요 없는 건 다 X기 때문에. 자, 문제 풀어봐요. 점유취득시효 틀린 것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 떴어. 행정재산 네 글자가 떴죠. 그러면
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다면 국가를 상대로 등기 주세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처음부터 안 되고 나중에 바뀌어도 안 되고 없다. 할 수 없다. 2번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다가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야 돼요. 점유자가 판사님 저 샀어요. 매매와 같은 자주 권한을 주장했지 재판에서. 근데 점유자가 주장하면 인정돼야 안 돼요? 항상 인정 안 돼. 점유자가 주장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라 가라겠어? 괜찮아 토닥토닥 너 여전히 자주야. 여전히 자주니까 인정 안 돼도 자주추정 깨지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다.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맞는 지문. 정 안 되면 자주 타주 지문이 뜨면 점유자가 동그라미 하고 같은 지읒 소수로는 여전히 자주로 끝나야 되니까 자주추정 깨지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란 얘기지. 3번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행. 자, 점유 개시 후 이미 시점을 계산점으로 찍어버릴 수 있다. 자,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이걸 밑줄여야 돼. 등기 명의자가 한 놈이야. 계속해서 갑이야. 그러면 아무 때나 찍어도 돼. 삼자랑 부딪힐 리 없으니까.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계속해서 한 놈 갑이라면 아무 때나 이미 시점을 찍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끝나니까 맞는지 뭐. 중심 잡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한 놈이야. 그러면 그래 생각해야지. 한 놈. 아무 때나 찍을 수 있지. 정확히 계산해도 갑. 아무 때나 찍어서 20년 맞춰도 갑.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다. 아직도 답이 안 나와. 4번. 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 3자에게 처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이제 중심을 뽑아내야 돼.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등기 넘겼죠. 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자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싸움이겠죠. 그러면 중심은 알면서 처분.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알면서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네가 처분했어. 이 나쁜 놈이니까 불법행위 성립. 그래서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고 을이 주어로 나오면 을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알면서 처분 불법행위 성립. 그래서 이것도 맞으니까 답은 안 보고 5번. 다 맞으니까 5 동그라미가 4개 된 사람은 5번이다. 중간에 물음표 하나가 나온 사람은 5번도 봐야지. 자, 5번. 시효 완성 후 등기받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 자, 읽으면서 머릿속에 팍팍 돌아가야 돼. 갑을병이. 자, 시효 완성자 을은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시효 완성 후 제 앞으로 등기받기 전에 소유자 갑이 병이란 놈한테 저당권 박았죠. 자, 시효 완성자는 을은 등기 받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 취득하지. 시효 완성 후 저당권자에게 을은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박혀 있는 소유권 취득. 그래서 저당권 있는 소유권 취득. X죠. X.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요약집에 거기를 가야 돼. 이 파트를.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 요약집에 보니까 담보권 제한이 있는이 돼 있구나. 여기가 X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치라는 얘기. 프린트는. 혹시 방금 공부했는데도 못 찾으면 요약집에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요약집에 이 파트에 들어가서 저당권 파트 들어가서 아, 담보권 제한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공부가 된 후에 보세요. 공부가. 자, 2번. 작년 주택관리사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시효 완성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 당시 무효 등기 부상 소유 명의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자, 동네는 시효이익 포기. 밑줄 긋는 거야. 을의 시효이익 포기는
무효, 여기다 밑줄하는 거예요. 무효 등기 명의자에게 해도 과연 효력이 있는지. 이걸 이제 내가 OX로 골라내야 돼. 나였어. 시효이익 포기는 진짜 소유자에게 해라. 이걸 외워놔야 이걸 풀어요.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되니까 무효 등기 명의자는 소유자가 아니지. 진짜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놈한테도 포기효력 생기지 않는다. 효력 없다. 이렇게 끝나야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 X지문을 고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시효이익 포기는 진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포기효력이 있다. 따라서 무효등기 명의는 소유자 아니지. 진짜 소유자 아니지. 그러니까 포기효력은 없다로 끝나야지. X. 자, 그러면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번부터는 옳은 지문이겠죠? 편하게 읽어가는 거야, 편하게. 2번. 점유자가, 읽으면서 팍 그려요. 가불병.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지등기권이 즉시 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제 중심 잡아야 돼. 점유자 밑에 있는 놈 의리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 시효완성한 의리 그 후 점유를 상실했어. 팔아 제꼈던. 자, 이미 갑에 대해 취득한 이 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의뢰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고 10년 후 소멸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도록 등기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후 소멸할지는 몰라도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이게 10년 후 소멸할 수 있다는 이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하고 달라진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 아예 안 걸려. 10년 후에도 안 걸려. 근데 이놈은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10년 후 소멸될 수가 있다. 자, 3번. 시효완성 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직접 끝났어. 무조건 읽을 때 직접 대의가 나오면 무조건 읽다가 동그라미 하는 거야.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없다 연결됐죠. 자, 찍을 때는 이렇게 찍는데 지금은 일부러 찍을 필요는 없지. 이해하면 되니까. 시효완성 당시 점유자 을로부터 밑에 있는 을로부터 양수 토지를 샀겠지. 그래서 점유를 승계 즉 인도받은 현 점유자 A는 제 강의상 을갑 A니까 전 점유자 을이겠지. 팔아제끼 을갑 A. 자,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 A는 전 점유자는 을이겠지. 을에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을의 갑에 대한 취득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이게 주어예요. A가 직접 자기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는 없지. 즉 갑한테 나한테 직접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 없어요. 대위에서 얘한테 이전 등기 받고 나한테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를 2개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다 몰라도 돼. 직접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대위 나오면 할 수 있다로 끝나고. 자, 4번.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중심 잡아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민법은 주어 상대방 서술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주어 나왔어요. 자, 시효완성자 을이 등기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이놈에 대해 상대방 나왔죠?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소유자는 상대방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상대방 나왔죠? 점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효완성자에게 소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년치 너 월세 내나 할 수 없다. 이게 동네는 시효완성자에게 소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자, 똑같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요. 갑은 똑같아.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부동산 내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즉 소유자는 윗놈 갑은 시효완성자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소수로 확인하는 거예요. 냈다니까 넘겨. 이것도 안 되고 20년치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그래서
소유자는 얌전히 등기 넘겨줘야지 시완성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직접한대 대위대. 점유 상실했다고 해서 의뢰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10년 후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예요. 시효익 포기는 진짜 소유자에게 해라. 그래서 무효등기, 여기 무효등기 명의자, 여기 밑줄을 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줄여버려야 돼요. 단순화. 그래서 제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한 대를 잘 보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처음 읽을 때만 있고 두 번째는 볼 필요가 없는 그냥 설명 없기일 뿐이죠. 이런 걸 잘 빨리빨리 뽑아내야 돼. 자, 이제 취득시 마쳤어요. 부합 갑니다. 부합. 자, 부동산 부합. 갑 소유 토지에 누군가 물건을 붙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물건이, 갑과 을의 물건이 붙어버려, 부동산에. 그러면 한 사람한테 소유권 몰아줍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래서 갑 소유 토지에 을이란 놈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했다. 붙었죠? 붙었어. 그러면 을 나무를 갑에게 소유권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갑이 이 나무 소유권 취득. 이게 부합됐다 그래요. 부합됐다. 이게 부동산 부합이죠. 보통 동산이 부합되겠죠. 하지만 부동산도 부합돼. 증축 부분. 그래서 부동산끼리도 부합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나무 직거했는데 심은 순간 갑이 먹어버렸죠. 그럼 나무값 100만 원이면 을은 소유권 취득한 갑한테 나무값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 안 봐요. 소유권을 뺏기는 거지 나무값은 받아낼 수 있다. 자, 이 나무 가격이, 동산 가격이 이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비싸. 땅은 1000만 원, 나무는 1억, 10배 비싸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가 먹어요. 부합됩니다. 그래서 가격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었어요. 그림 그립니다. 갑을 을이 임차인, A란 놈이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임차인 승낙만 받고 심었대. 그렇다는 얘기는 빨리 임차인 승낙만 받았어? 빨리 머릿속으로 토지 소유자 주인 승낙은 안 받았구나. 이게 빨리 계산돼야 돼요. 임차인 승낙만 받았어? 세입자 승낙만 받았지 주인 승낙을 안 받았다는 얘기지. 따라서 토지 소유자 승낙은 안 받았구나. 결국 무단식재하고 같은 개념이 돼버려요. 소유자 승낙 없이 세입자 승낙만 받았다는 얘기는 소유자 승낙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단식재하고 결론이 같으니까 얘가 심은 나무는 붙어버려요. 갑이 먹어버려. 따라서 이 나무 심은 사람은 자기 나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갑이 먹어버렸으니까 임대인이. 그래서 이걸 읽고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생략된다고. 우리 지문에 없어.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이 수목 식재한 사람은 자기 소유 수목이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빨리 내가 계산해서 풀어내야 돼.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여기서 빨리 이걸 외우란 얘기요. 소유자 승낙 안 받았구나. 결국 허락 없이 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식재했구나. 그럼 붙었구나. 붙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먹었구나. 따라서 나무 심는 놈 직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계속 풀어가야 돼요.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외워야지. 그냥 여기서 그냥 외운다? 안 외워져요. 외워지지가 않아. 여기서 반드시 여기서 풀어가야 돼.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이걸 외워. 주인 승낙 안 받았구나. 이걸 외워야지. 주인 승낙 안 받았더니 무단으로 식재했구나. 이걸 외워야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풀려버리지. 그래서 무단식재 수목하고 똑같구나. 붙었구나. 붙었으니까 갑이 먹었겠구나. 나무 심은 놈은 직거라고 주장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자, 이제 부합 안 되는 놈. 을이 권리에 기해서 심어요. 을은 지상 전세 임차인이에요. 지상권 임차권 기에 심었어. 이거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아요. 부속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자가 심으면 권원에 의한 부속물. 부속물은
부동산은 또 독립된 독립물이죠. 부합물 반대말이니까. 그래서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아요. 부속물이니까. 그래서 을 소유, 심은 놈 소유, 임차인 소유, 지상권자 소유, 전세권자 소유. 두 번째, 건물. 건물은 허락을 받았든 무단으로 했든 아무 상관없어.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무단 신축이라도 신축자 소유. 무단 경작하고 다르죠. 무단 식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농작물도 마찬가지. 언제나 경작자 소유. 그래서 건물,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에. 그래서 건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자, 이제 건물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지 권리에 근거해서 권원회에서 1층에 2층 올리죠. 증축 부분. 그러면 건물 임차인이 지 임차권이라는 권원에 의해 증축한 부분, 이 증축 부분은 권리자가 심으면 원래 부합이 아닌 부속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법칙이 작동되지 않아요. 권리자가 심은 부분이 기존 1층 건물과 독립성이 없대. 이 단어가 떠요.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빼야 돼. 증축 부분은. 그러면 주로 없다가 떠요.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어? 빨리 붙었어! 이렇게 요구하겠죠? 독립성이 없어! 붙었어! 1층에 붙었어! 증축 부분은 1층에 붙어버렸죠. 붙어버렸으니까 소유자 갑이 먹는 거지, 주인이. 임차인이 했으니까 주인 갑이 먹는 거지. 을이 아니라. 그래서 붙어버렸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 증축 부분 짓거라 주장할 수 없다. 좀 전에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부합됐다 이렇게도 나오고 둘 다 나와.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면 임차인은 지 소유가 주장할 수 없다.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붙었구나 이걸 해야지 이걸. 이걸 해야 여기 지문 소수를 내가 이따부터 맞추는 거예요. 붙었구나. 자, 증축 부분이 부합됐는데 그 후 건물이 경매로 날아가요. 그런데 이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법원에서 평가를 안 해버렸어. 자, 이때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합된 증축 부분에 경매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부합됐다. 무조건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됐든 안 됐든 부합물에 미치죠. 저당권 효력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가치 변형물에도 미쳐요.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원칙. 부합물에 미치죠.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로 무조건 날아가 버려. 그러면 저당권자하고 경락인은 제가 같은 편이라겠죠. 경매로 날아갔으니까 경락인이 받아야지. 그래서 부합되면 무조건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설사 법원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를 안 했어도. 그래서 부합됐다 무조건 날아가. 날아가니까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 그래서 증축 부분이 꽤 잘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붙었어. 붙었어. 붙었으니까 갑이 먹었어. 을 임차인 짓거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문제 풀어봐요. 문제. 부합. 작년 간평이에요. 작년 간평. 물권법은 간평이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요. 간평이. 지들이 존심이 있다고 살짝 어렵게 내더라고요. 간평. 감정평가사가 무슨 일 하는지 알죠? 간평. 토지 감정평가, 건물. 걔들은 젊은 애들이 공부해요. 그냥 공부하는 수준이 좀 높아, 걔들은. 자, 그래서 물권법 지문은 우리 기출에 안 나오는 지문들이 아직도 많이 떠. 10년 전에 나온 게 아직도 우리 기출에 안 떠. 근데 우리는 혹시 간평에서 뜨니까 예상 문제로 공부를 시켜. 그런 부분이 어려워.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절반은 안 해요. 우리 기출 아닌 것은 가급적 저는 안 해. 왜? 10년 전에 간평 뜬 기출 아직도 우리 시험에 안 떠. 왜 그럴까? 중개사 시험이 간평보다 물권법 조금 더 쉽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뜬 지문이 아직도 안 떠. 10년이 지나도.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뜨는 걸 왜 공부해? 우리 기출도 몰라 죽겠는데. 어차피 떠도 흘러가거나 아니면 딴 거 통해서 정답 그렇게 낼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간평에서 떴지만 우리 기출이 안 뜬 건 거의 안 해요. 거의. 우리 기출도 많아 죽겠는데. 우리 기출도 몰라 죽겠는데. 그 간평이 특히 변리사는 아예 우리보다 더 어렵고 간평보다 더 어렵고. 자, 틀린 것은 1번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동산에 부합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몰라. 처음 들어봤잖아. 좀 전에 저랑 공부 안 했죠? 그건 물음표야. 물음표. 이 말을 안 들어봤잖아.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거든. 그러니까 물음표. 연구하는 건 답이 안 났을 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될 때 그때 연구하고 낯설어. 그럼 물음표. 2번.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해. 흘러가겠지. 2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에서 별개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이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한다. 이제 중심 잡을 거예요. 건물의 증축 부분 나왔고 건물에 부합했대. 아예 부합을 해서 독립성이 없대. 못했대. 아예 부합해버렸죠. 여기서 떠버렸어. 자, 증축 부분이 부합됐어. 이 경매 절차에서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어도 부합됐다면 무조건 매수인은 경매 매수이니까 경락이네요. 경락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부합됐구나. 무조건 너 소유권 먹어. 이렇게 애우라겠죠. 부합되면 목적물로 평가됐든 안 됐든 날아간다고. 부합됐으니까 경매로. 날아가니까 경매는 받아야 된다고. 소유권 취득. 3번. 권한 없는 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 자, 토지 소유자에 대해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자, 풀어내야 돼요. 권한 없이 소유자 승낙 없이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 빨리 무단식재. 이제 풀어내. 무단식재는 부합합니다. 붙었어. 따라서 이 경우 토지 소유자한테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붙어버렸으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무단식재 붙었어. 이거 머릿속에서 계산해야 돼. 붙었어. 토지 소유자가 먹겠군. 따라서 토지 소유자한테 짓거라 주장할 수, 지나무로 주장할 수는 없다지. X 정답.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법을. 자, 4번.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나 이거 알아. 그죠?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그렇지. 가격은 상관없다. 동산 가격이 나무 가격이 토지 가격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가격은 상관없다. 부동산 토지 소유자가 부합한 나무 소유권 먹는다. 가격은 상관없다. 5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은 볼 필요가 없어. 여기 잡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연결됐구나. 맞는지. 그래서 중심 잡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한 대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으면 그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자, 그럼 1번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몰라야 된다. 흘러간다. 이거 우리 공부했죠? 이것도 공부했죠? 이것도 공부했죠? 이것도 공부했죠? 우리 공부한 데가 정답점은 박아요. 낯선 지문 정답점 안 박아요. 흘러가니까 그걸 명심해. 하지 마. 저런 것은. 자, 이제 공유 가는 거예요. 공유. 공동소유 중 첫 번째. 공유 지분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공유 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공유 지분 봐야 되죠. 공유 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임대차하고 어떻게 지켜내고 처분은 어떻게 하고 세금 나오면 어떻게 부담하고. 마지막으로 공유물 분할.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유지분. 공유지분. 갑을 병이 공유합니다. 공유에는 반드시 지분이 있어요. 그림 공유 그림을 여기다 딱 이렇게 그려놓고 갑을 병. 갑이 3분의 1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이 양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니까 지분 처분은 자유라는 얘기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공유 지분 처분은 동의 없어도 가능해요. 자, 두 번째. 갑이
지지분, 1억 가치가 있는 지지분을 포기합니다. 공유지분 포기. 그리고 갑이 죽었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해요. 그러면 1억 가치가 있는 얘 지분은 원래 부동산은 주인 없어지면 소유자 없어지면 국가가 먹게 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재산이야. 그래서 국가가 먹어야 되는데 특별 규정을 뒀죠. 이 포기한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 갑의 얘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 을병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얘들한테 귀속된다.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얘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한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넘어간다. 각 지분 비율로 나와야지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균등 비율 아니에요. 얘들 을병의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그래서 공유지분은 이 두 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할까? 공유지분 포기합니다. 공유지분 포기. 등기해야 포기돼요. 등기 없이 바로 포기돼요. 등기해야.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 말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말소 등기까지. 그래서 포기, 등기해야. 여기까지 나오죠. 자, 이제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첫 번째, 공유물 사용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이제 관리.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와요. 이 이제 그림이 있구나. 공유물 관리 들어갑니다. 관리라는 게 뭐냐? 임대차예요. 임대차. 이 공유하는 공유토지 공유건물에 세를 준다. 이게 관리한다. 그래 임대차. 이와 같은 임대차 같은 공유물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법이 공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라.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 관리는 지분 과반수 외우는 거예요. 공유자 과반수 X. 사람 과반수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기준이 지분이 기준이에요. 지분. 그래서 만약 갑이 3분의 2 지분이 있다. 4분의 3, 7분의 4 이렇게 지분이 있다. 그러면 이놈은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하죠. 2분의 1 지분이 있다. 과반수에 아니에요. 2분의 1 지분이 있다. 2분의 1은 과가 아니라 그냥 반이야. 반. 과반이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은 무조건 소수 적어요. 소수. 2분의 1 지분 나오면 얘 소수야. 소수. 과반 아니죠. 그래서 3분의 2. 자, 과반수 지분권자 갑은 지가 혼자 과반수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 을병과 아무런 협의 없이도 관리행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들 을병과 협의 없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 이 임차인 점유자 적법 점유예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 을 또는 병은 지들과 상의 없이 갑이 막 세줬다고 해서 이 점유자를 찾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왕별. 그래서 다른 공유자들은 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점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아무것도가 두 개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너 나가, 넘겨, 이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너 인마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세줬다. 임대차 뜨면 다른 공유자들 주어 상대방 점유자 나오면 얘들은 점유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중간은 절대 장난을 안 치니까. 우리는 민법이 있다부터 싸움이니까. 자, 상대방 잘 봐야 돼. 얘들은 A한테 점유자한테는 아무것도 못해. 대신 갑한테 들이댈 수는 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 갑에게 갑, 너 왜 뭐 혼자 월세 받고 있어? 내 지분에 우리들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줘야지.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자기지들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여기는 잇따로 끝나. 여기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 지분이 나오면 보통은 이게 잘 나와요. 거의. 하지만 이 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우리 갑에게인데 과반수 없다지 너 X? 이렇게 날려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을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점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과반수 지분권자 상대로는 우리들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줘야지 할 수 있다는 거. 자,
갑과 을과 병, 공유자들이 공유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임대하고 사용특약, 관리특약을 걸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지 지분을 A한테 팔아서 A가 새로 이사 들어왔어. 자, 기존 갑을병의 특약은 지분을 사서 새로 이사 들어온 새 소유자 A한테도 기존 특약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공유물 사용특약, 관리특약은 지분을 사서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 이 특약이 승계되는 거예요.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병이 3개월, 1년 동안 3개월 사용하기로 했으면 여기 새로 들어온 이사원 A도 3개월 사용하는 거예요. 기존 특약에 따라. 근데 이 특약을 봤더니 병은 아예 사용을 안 하는 특약이야. 갑만, 을만 사용하고 병은 사용 안 하기로 특약했대. 그러면 이런 특약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 내용을 보니까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대. 느낌이 왔죠? 특약 내용이 내 지분권, A가 사서 들어간 병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대요. 그러면은 이 특약 내용이 이상한 특약이란 얘기요. 그러면 나한테 승계되지 않는다. 나한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 이런 말만 없으면 원칙이 더 잘 나와요. 기존 특약은 새로 이사 들어온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효력이 나한테도 미친다. 그래서 이게 넘버 2예요. 이 두 놈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은 이 점유자 임차인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넘버 2. 이제 넘버 1이 여기서 나오죠. 공유물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군가 공유물에 침해가 들어옵니다. 침해. 자, 제3자가 침해할 수도 있고 공유자 중 한 놈이 침해할 수도 있어요. 갑, 을, 병이 공유. 이 공유하는 공유 물건에 제3자 A라는 놈이 침해가 들어오죠. 침해 형태는 불법으로 점유합니다. 불법 무효 등기를 박습니다. 점유로 침해하고 등기로 침해하고. 그럼 갑을병이 공유면 갑을병 정부터 나와요. 정무가 나오면 공유 사례면서 이놈은 3자를 읽어요. 3자. 자, 그러면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공유자 갑을병은 각자서 혼자서 지분하고 상관없어요. 지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침해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들이댈 수 있어요. 내 지분이 1%밖에 안 돼. 그래도 전부 돌려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불법 점유는 전부 반환. 각자 단독으로 혼자서 전부 지분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자가 무효등기를 박으면 A가 무효등기 박으면 이 등기는 전부 무효. 전부 무효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한 놈도 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제일 쉬운 거예요. 이 두 개가. 3자 불법 점유 전부 반환, 3자 무효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물건은 토지 건물은 전부 달라고 한 놈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돈이죠. 돈만큼은 전부 달라고 할 수는 한 놈이 없어요.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손해배상이 나오면 전부 할 수 있다. X야, X. 돈만큼은 자기 지분. 지목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 돌려달라는 건지 돈 달라고 하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침해 시. 돈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그래야 연결돼야 맞는 지문. 자, 이제 3자 침해가 아닌 공유자 중 한 놈이 침해가 납니다. 자, 이제 넘버 1 나와요. 공유에서. 우리 기출 정답 지문 넘버 1. 소수 지분권자가 3분의 1, 2분의 1.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소수 지분권자 혼자서 배타적으로 써요. 자, 갑이 3분의 1 지분권자인데 을병 허락 없이 혼자서 막 쓰는 거야. 특정 부분 일부든 전부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소수는 협의 없이 배타적 혼자 쓸 수 없어요. 과반수는 가능해. 협의 없어도. 지가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소수는 안 돼. 자, 옆에 있는 을이 또는 병이 나서지. 갑,
이 을, 병도 반드시 소수입니다. 소수 지분권자 을이 3분의 1 지분권자 을이 얘도 3분의 1. 야, 너 왜 인마 혼자 써? 넘겨. 토지 인도 넘겨. 인도 총괄수 없어요. 넘버 원. 공유에서 가장 많은 정답지. 가장 많은 기출지.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비록 침해가 일어났지만 너도 소수라서 네가 넘겨받으면 너도 혼자 쓸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인도 청구를 못하는 거지. 혼자 쓰지 마.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있다. 너 왜 혼자 써? 부당이득.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발언해. 이거 할 수 있어요. 결국 인도 청구만 못하는 거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인도. 자, 이제 단독명의 등기를 공유한 놈이 쳤다. 그러면 갑이 3분의 1 지분권자가 지 단독 소유 등기 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공동 소유인데 지 단독 소유로 하면 안 되지. 자, 침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단독명의 등기치 이놈 상대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여기하고 구별하셔야 돼. 3자 등기하고 공유자 1인의 단독명의 소유권 등기하고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이유. 얘 단독명의 친, 얘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해요. 전부 무효가 아니야. 얘 3분의 1 지분 범위에 소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3자가 좀 쉽고 공유자 한 사람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파트 반드시 하시라고. 어려운 걸 해야 문제를 맞추는 거지. 쉬운 거 백날 알아봤자 정답 지문이 아니야, 얘들은. 얘들은 흘러가고 정답 지문, 얘를 정답 지문 한다고.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제가 왜 왕별을 하냐. 정답 지문이라 그래요. 나머지 4개 몰라도 이놈 하나 하면 그 문제 맞춰버린다니까. 그래서 힘들더라도 별 3개 왕별, 특히 왕별밖에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정답 지문이라 그래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지분권은 자기가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행사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어요. 보존행위를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갑은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왜? 지분 앞에 사람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언밸런스야. 청구하는 주체하고 지분 사람이 다르게 될 때만 사람이 나와요. 지분 앞은 반드시 자기 지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무난한 문장이 돼. 지분 앞은 청구하는 내 지분,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근데 갑은 사람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앞에 놈은 을이 아닌 딴 놈이에요. 그래서 갑은 옆에 놈, 을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달라갈 수 없어요.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행사 못해. 을이 행사해야지. 마찬가지. 갑은 을 지분에 관해 격려된 3자 무효등기에 대해서 주어가 갑이죠? 주어 잡고 지금 어디에 무효등기가 박혔어요? 을 지분에 무효등기 박고 공유물에 무효등기 박힌 게 아까하고 달라. 을 지분에 무효등기가 박히면 지분이 침해돼 을이 나서야지 갑이 나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 지분 무효등기를 갑이 말소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분 앞에 자기 지분이 아닌 사람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언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나오면 소수는 할 수 없다. 다른 놈 지분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 다 없다잖아. 이렇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행사할 수 없어. 됐어요. 우리 10분간 쉬고.